당뇨병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당뇨병 했을 때 가장 눈에 보이면서도 또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게 혈액순환 부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발 합병증이 의외로 많아요. 발만 보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심각하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엔 절단의 경우까지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에 병원에서는 당뇨로 진단을 딱 받으면 첫날부터 이런 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쫙 해드린다고 해요. 그럼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본인이 당뇨를 진단받은 것도 믿기지가 않고 황당한데,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첫날부터 막 이런 클리닉으로 이제 쫙 모아놓고 교육을 하니 막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길 거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 여기까지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관리 잘해서 합병증, 특히 발합병증이 안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해주면 좋은데 노화에 의해서 분비량이 줄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잘 나와도 지방세포 같은 인슐린 활동을 방해하는 물질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그냥 피 속에 그냥 당으로만 남아 있다가 혈액순환을 망치니까 소변에 의해서 밖으로 버려지게 되면서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냥 아유 뭐 당이 올랐구나가 아니라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말초신경에도 손상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요. 운동신경에도 손상이 와서 결국에는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쾅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디 크게 부딪히지 않아도 혈액순환 정체로 인해서 궤양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냥 두면 건강한 사람은 피들이 순환을 하면서 균도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절단까지 가게 돼서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운동신경의 손상인데요. 발가락, 특히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데가 웅크리고 조여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굳은 살이 잘 생겨요. 여기 잘 생기고요. 그러다가 피부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출혈이 나고 얘가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쪼여 있고 신발 속이고 이러면서 출혈,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세균 침투가 되면서 감염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 발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발 관리의 기본은요 딱 하나예요. 내 발을 내 얼굴 같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거울 발가락과 발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자극이 적은 비누로 매일매일 잘 씻고 말려야 되는데 자극이 적은 비누 하면 이제 보통 비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하시니까. 만약에 내가 이미 발에 상처가 심해졌다. 이제 그럴 때는 저렇게 뭐 저자극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아 소독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어디에 담그시냐면 락스를 물에다가 떨구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와 어떻게 이런 일이지만 정말로 다양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락스가 살균이 있잖아요. 살균 소독이 있으니 락스를 떨구시는 분도 있고요. 알코올을 떨구시는 분도 있고, 물론 치료에 따라서는 경우에는 그 베타딘이라고 빨간 약 있죠. 상처 났을 때.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제 의료인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생각에, 아, 염증이 있으니 그것도 이제 농도나 이런 것들 잘 맞춰야 되는데 일단 타는 거죠. 타고 막 발을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보통 물과 비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보습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는데 어디는 반드시 바르지 말아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발가락 사이에요. 발등 그리고 이런 발끝 옆에 모서리, 바다, 뒤꿈치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요. 발가락 사이는 왜 안 될까요? 발가락 사이. 네, 아무래도 발가락은 우리가 이렇게 벌리고 계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바르는 동시에 붙어버리니까 따뜻해요, 축축해요. 여기다 로션까지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바르실 거면 이거를 쫙 펴고
잘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러기는 사실 힘들어서 발가락 사이는 피하고 이렇게 보습을 해주시고요. 자, 발톱, 선생님들은 발톱을 둥글게 자르세요? 아니면 좀 일자로 자르세요? 보통은 둥글게 잘라요. 왜냐면 그게 예뻐요. 발 모양을 따라서. 그런데 발톱을 이렇게 둥글게 자르면 자를수록 옆으로 더 잘 파고들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서 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발톱은 일자예요. 일자인데 너무 바짝 당겨서 깎아버리면 이게 또 아프잖아요. 우리 손톱 짧게 자르면 아프듯이.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고 일자로 넉넉하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무좀이 있으시면 무좀은 치료를 꼭 하셔야 합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10년 이전에는요, 무좀 10년, 15년 이전에는 무좀 이러면 약도 굉장히 막 오래 드시고 막 한 다발 막 이렇게 드시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좋아져서 약 개수도 그렇고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피부과나 이렇게 통해서 무좀이라면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무좀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는 무좀도 있지만 발톱이 쭉 두꺼워지면서 이상하게 생기는 이런 무좀들도 발톱에도 생기는 무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하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꽉 끼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거, 그래서 운동화 같은 게 좋고요. 여름에는 근데 사실 우리가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다 드러나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 발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발가락이 너무 확 드러나는 것은 아무래도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손상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근데 만약에 이런 발 상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좀 제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 같이 뭐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막 운동화 신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구두나 뭐 이런 거를 신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나의 모든 신발의 패턴이 늘 구두인지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외국은 양말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봐도 당장 맨발에 신발 신는 것보다는 양발이, 특히 면으로 된 제품들이 땀 흡수를 잘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쾌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매일 갈아 신자. 조금 신었다고 에이 뭐 오늘 한 3시간 신었으니까 아까우니까 내일 좀 신자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 신으면 빠른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맨발로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필 때는 다각도로 봐야 돼요. 발등 살피고요. 발바닥,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발톱 등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뭘 걸러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물질, 피부가 벗겨진 곳, 긁힌 곳, 변색된 피부, 튀는, 그리고 이런 파고든 발톱, 굳은 살. 발에 굳은 살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티눈이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티눈이 이게 진짜 무슨 암종자 같이 제거해도 나오는데, 티눈은 절대, 굳은 살은 절대 스스로 관리해서는 위험해요.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 발표면에 세균들이 많이 있고요. 도구를 쓸 때 보통은 어떤 거를 쓰시냐면 집에 있는 어떤 칼, 면도칼 같은 칼이나, 그냥 칼 있죠. 칼이나 뭐 손톱깎이 막 이런 걸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좀 뭔가 끼름직하니까 나름 소독은 하세요. 또 뭐 알코올솜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닦고는 쓰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썼을 때 만약에 감염이 됐다 이러면 상처가 굉장히 많이 덧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병원 가시면 되고요. 피부과도 괜찮고 뭐 외과 같은 계열이죠. 뭔가 이렇게 째고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데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병원을 방문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중요해요. 신발을 벗고 음식점이나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때는 의식적으로 신발을 한 번은 좀 보시거나 살짝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신발을 좀 바깥에다 벗어놓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 날카로운 게 뭐 사람도 많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 신발을 신었다 이랬을 때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위험증, 합병증의 발생이 높아진 분들은요,
심각하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정말로 이렇게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발의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실예인데요. 앞정을 이렇게 밟으셨는데 밟은 줄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뭐가 탁탁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앞정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나의 발의 감각도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가 오래 진행되신 분들은 그 모노필라멘트라고 해서요, 그 낚싯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플렉서블한 부드러운 철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가락을 찔러 한 10군데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찔러 보면서 양쪽 발의 감각이 동일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발톱에 무좀이 있거나 안으로 파고 들어간 발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발톱을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 안 보인다, 너무 두꺼워져서 자르기 힘들다. 특히 이제 우리 오늘은 너무 선생님들이 젊으신데 이 이제 80대에만 이렇게 넘어가면 발톱이 되게 두꺼워져서 기상천외하게 자르시더라고요. 막 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톱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긁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혼자 하시다가는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야 되고, 두꺼운 각질, 상처, 염증, 감각이 좀 무뎌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지가 항상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있는 것은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이게 한쪽 손에만 떨어지는 건지 비교는 항상 양손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것들 있죠. 요게 이건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 주의하셔야 돼요. 핫팩.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전열기구 중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오거나 핫팩을 대놓으면 감각이 잘 떨어져 있는 분들은 화상,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예요. 2단 정도로만 하루 종일 계속 여러 날 틀어놓고 계시다가 화상 입는 경우들도 있고요. 흡연은 혈액순환을 망치는 주 요인이라서 담배는 반드시 내가 펴서도 안 되고 담배 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요. 족욕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물의 온도예요. 족욕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족욕은 안 하세요. 족욕하실 때 물이 뜨거워야,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열정적이어서 차가우면 완전 차갑든지 뜨거워야 막 어우 시원하다 이러는데 미지근해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에 담갔을 때 그냥 따뜻해 라고 하는 정도로 발에 담그면 이 뭐야 이럴 텐데, 그 정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40도 전이겠죠. 그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사실 다리 같은 거 이게 한번 틀어졌는지 잘 꼬게 되는데, 다리 꼬면은 혈액순환 완전 떨어집니다. 골반도 틀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리 안 꼬고, 이런 거 있죠. 발등이 드러나 보이는 신발, 너무 꽉 조이는 거, 그리고 이런 힐,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에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야 한다. 이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손과 발을 깨끗이 일단은 씻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손을 가지고 내가 할 거라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톱을 보시는데 너무 날카롭거나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게 있다 이러면은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으면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샀어요. 이게 연식으로 치면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를 공부한 지가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씻거든요. 사용을 하면 집에 가서 세척을 하고 말리는데도 하나도 안 썩었어요. 되게 좋은 나무 같아요. 이런 정도는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보니까 집에 뭐 되게 뾰족한 게 있어, 이걸로 콕콕 쑤신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할 거고요. 이거는 양방에서는 이렇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지만 한방에서는 우리가 손과 발은 오장육부와 많은 경혈이 지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거 발에 우리 장기들의 위치예요. 보시면 이렇게 발끝 쪽은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 접히는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뇌가 있고 경추가 있고요. 요 부분이 기관지. 그다음에 식도, 뭐 갑상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발 부분에 아치가 생기는 잘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소화기관이에요. 위. 급체했을 때 여기 부분을요 계속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트름이 삑 하고 나와요.
이 효과가 있어요. 정말로. 있고 가운데가 이제 콩팥, 간, 발 이렇게 접히는 딱 고기 굉장히 급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폐와 기관지 이런 부분이고요. 조금 아래쪽이 장,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생식기. 이런데 정말 화장실 가셔서 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평상시에 이러면 여기 발 아래쪽을 계속 마사지 해주면 이게 정말로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인슐린이 잘 나오는 데가 췌장이잖아요. 여기 안쪽 가운데 부분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 마사지 해줬을 때 우리의 이런 장기들이 다 골고루 자극이 되어져서요. 이거 제대로 시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땀이 쫙 나고요. 그 다음에 물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고 조금 지나면 이제 노폐물이 쫙 나와요. 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내 발을 해도 좋고요. 이거를 댁에 계신 가족들, 남편분이 될 수 있고 아내분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요. 내가 내 거 하는 것보다 받을 때가 좋잖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서로가 해주시면 정말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셨었어요. 예전에 99년도에. 그리고 나서 소화 기능이 지금은 이제 괜찮으시지만 자주 이렇게 좀 체하시고 그랬을 때 제가 정말로 여기 위 부분 있죠. 이 부분 막 열심히 마사지 해줬는데 정말 토름이 확 하고 나오고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같이 내가 뭐 했어 거기 눌렀어 빵 우리 몸이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근데 이게 꾸준히 하시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편하게 여기 앉아서 하시면 제가 잘 봐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하실 발을 하나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하셔서 일단은 양쪽을 잘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냥 닦지 않고 뭐 하시는 거죠? 이제 봐야죠. 보시면서 내 발에 티눈이 있나, 그 다음에 굳은 살이 있지는 않나,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대화하시면 좋아요. 막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발하고. 사실 우리 발이 나를 지탱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뭐 못 걸었잖아요. 되게 고마운 애인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좀 괄시를 받는 신체 부위를 골라라 그런 발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발이 아프면 걷지를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돼요. 발을 보시면서 굳은 살이 있지는 않나, 티눈이 있지는 않나, 감각신경의 변화 때문에 발이 뭐 어디 이렇게 막 발가락이 올라갔다거나 내려가질 않았나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댁에서 마사지 하실 때 음악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음악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막 락 음악 같은 거는 산란해져요. 이건 좀 이게 혈액순환을 타면서 가야 돼서 나름의 잔잔한 음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릴렉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발 마사지는요, 저랑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제가 요만큼 해야 돼요. 그러는데 저만큼 해버리면은 이제 이게 산으로 가요. 그래서 외운다 생각을 하시고 시험은 보진 않겠지만 갈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발가락을 이렇게 비벼 보시겠어요? 발가락만 비비는 거예요. 네, 발가락을 지가 비비는 거예요. 제가 비비는 거예요. 스스로 발가락이 손으로 비비지 마시고 발가락이. 네, 그렇지. 이게 되게 운동이 돼요. 그래서 비벼서 양쪽 같이 해보세요. 양쪽을 이거를 시간 내서 나 8시부터 해야지 이러면 못해요. 집에 이제 오늘의 8시 뉴스나 드라마 뭐 이걸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비빈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게 뭐가 여기서 그럼 방송에서 말이 나올 거거든요. 뭐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발목으로 따라 쓰시는 거예요. 뭐 오늘의 날씨는 그러면서 쓰는 거죠. 들리는 대로. 뭐 다 못 따라가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오늘의 쓰고 날씨는 뭐 대통령이 뭐 코로나 뭐 백신 이러면 쓰시는 겁니다. 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서인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가다가 기다리실 때 가만히 혹은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짝다리 많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특히. 근데 그럴 때 그러지 않고 이렇게 드는 거죠. 쫙 들어 올리면 이게 이 종아리 있죠. 종아리부터 허벅지부터 엉덩이에서 등까지 쫙 서요. 근육이.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 잡고 쭉쭉 올려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고난이도인데요. 발가락을 벌리는 거. 쫙.
이게 잘 되면 병원 가셔야 돼요. 뇌에 이상이 있는 분만 잘 돼요. 애기들은 정상이 잘 되는데 어른은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한다고 막 하면 쥐나니까 최대한 벌리시고 한 10초 유지. 얘는 이렇게 벌리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얘는 항상 이러고 살아서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렇게 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자,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쫙 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는 이렇게 비볐다면 이렇게 굽히는 거 굽혔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뒤로 쫙 당기기 굽히고 당기기. 우리 이제 연세가 자꾸 이제 드실수록 혈전의 위험성도 많잖아요. 사실 피딱지 이거를 완화시키는 운동도 돼요. 얘 쫙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발 등 쪽으로 쫙 당겼다가 다리 우리 선생님처럼 다리 쭉 펴시고 하시면 더 효과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쫙 했다가 발을 릴렉스하게 이제 이완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 마사지 단계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이제 도구 이용하셔도 돼요. 도구, 요런 도구. 요렇게 긁는 부분도 괜찮고요. 요 몽뚝한 부분들 어느 부분이나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를 첫 번째로 발등을 한번 이렇게 좀 쓸어 보시겠어요? 이거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쓸고, 네. 이렇게 여기 끝에서 반대편 끝으로 그렇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죠. 발끝 여기가 생식선이에요. 여기 장기고 이게 어떻게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도 되죠. 겉에서 올라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밑에 여기 보면 생식선, 여기 장기, 여기 위, 장기가 위로 갈수록 발바닥에 끝에서 위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 몸에 림프가 흐르는데 림프가 머리에서는 여기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오고요. 발에서는 올라와요. 이게 완전히 너무 과학적이에요. 똑같이 일맥상통해요. 이거 방향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한강으로 치면은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물살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겨드랑이, 우측 심장방으로 들어와요. 방향이 이렇게. 나중에 혹시 선생님들이 뭔가 때를 미시거나 뭔가 마사지 몸을 훑으실 때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면 노폐물을 발끝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 때를 밀 때도 밑에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미냐면 쟤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요. 왜냐? 편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머리에서는 내려오는 게 맞아요. 머리에서는 이렇게 치면서 열로 보내고 발끝에서는 올라오는. 그러니까 진도를 여기만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훑어주셔야 돼요. 안쪽. 발 안쪽을 쭉 일자로. 네. 선생님도 발꿈치에서 위로. 발꿈치에서 위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찍으면서 올라오셔도 돼요. 힘들면.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는 마찬가지죠. 방향이 발목 쪽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짠. 발끝에서 이리로. 발끝에서 발목으로. 자, 요거까지 이제 굵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흐트러 놓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크림 제가 가지고 와주십사 했는데 가져오셨어요? 크림? 로션? 네. 왜 이렇게 크림을 묻힐까요? 그렇죠. 마찰을 그렇죠. 마사지용이니까 크림 대신 못 써도 되실까요? 오일 써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오일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오일을 발에 묻힌 채 이렇게 가다가 쫙 미끄러질 수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로션 자체는 많이 내가 손에다 문지르면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얘로 들어가니까 그 용도가 아니라 마찰만 완화시키는 용도니까 적당히 그냥 덕지덕지 하셔도 돼요. 덕지덕지 해서 그 덕지덕지한 느낌을 가지고 올라올 건데 오일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단 이제 맨손으로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때가 밀리는 거죠.
때가 밀리고 피부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손에 이제 크림을 묻힐 건데요. 딱 요 동작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제 손바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손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넓은 면을 이용해서 발등과 발바닥을 맞잡고 밑으로라는 건 발꿈치 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밑으로는 이게 발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쌌죠. 이렇게 감싸서 어디로? 발꿈치 쪽으로 쓸어 내려야 돼요. 몇 번? 한 9번 정도. 네, 그렇죠. 선생님 잘하시네요. 이렇게. 근데 이때 적당한 압력과 빨리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가 좋아요. 천천히.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이 온기가 있죠. 온기가 발바닥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발이 좀 차가운 편이고요. 혈관도 되게 얇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발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지나가 이제 60년, 50년, 40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발에 흔적이 있습니다. 9번 고마워 하면서 9번 네, 쓸어 내리시는. 일단 한쪽만 하셔야 돼요. 한쪽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가겠습니다. 한쪽만. 9번 천천히 쓸어 내리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요것만 하셔요. 두 번째는 양손을 이용합니다. 양손을 이용해서 발 옆 안쪽과 바깥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발이 이렇게 있으면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끝쪽 이렇게 끝쪽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방향을 보시면 원방향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발목을 보내는데 이걸 다시 밀면 이거예요. 그냥 썰물이에요. 왔다 갔다 밀물 썰물이기 때문에 원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다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게. 쭉 9번 동일하게 쓸어 내려줍니다. 이거를 막 그래 옳지 숙제 하나 둘 이러시면 너무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네 요렇게 이용하세요. 요게 엄지가 왜냐면 이게 엄지가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뭐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서 네, 지압을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처음에도 이렇게 쓸어 올렸고 두 번째도 올렸기 때문에 노폐물이 어디 지금 많이 있냐면 여기 복숭아뼈 고여 있어요. 복숭아뼈 둘레를 손으로 마사지 하듯이 큰 원을 그려줍니다. 보면 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서 계시는 분들, 많이 걸으시는 분들 어디서 많이 붓냐면 여기가 많이 부어요. 복숭아뼈 있는 데가 여기서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뼈를 둘러주세요. 이렇게 굵게. 그렇죠. 잘하시네요. 복숭아뼈 위주. 선생님 한쪽 발 먼저 하셔야 돼. 한쪽 발만. 어느 발 시작하셨어요? 여기? 네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복숭아뼈 줄레를 네. 네. 이렇게 해서 굴려주시면 돼요. 엄지손이 편하실걸요? 이거는 뭐 손으로 해도 돼요. 예, 나머지 손으로 해도 되는데 부위가 복숭아뼈다. 잘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로 누르면서 양쪽에 눌러주고 세 번째는 복숭아뼈를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가 나왔네요. 발바닥에 용천 들어보셨죠? 용천 급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요 잘못해서 꼭 누르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 집에서 누가 주무시는데 아이고 베기 싫어하고 거기 꽉 누르시면 못 깨어나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발가락을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혀지고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급소예요. 용천이라고. 그거를 제가 드린 막대기 이용해서 누르시면 편해요. 요런 거 이제 길면은 막 이렇게 짧은 것도 괜찮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막 나사 돌리듯이 하기보다는 쭉 4초 동안 꾹 눌렀다가 빼기.
꾹 눌렀다 빼기. 엄지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내가 엄지손을 대고 그 위에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도구 이용해서 쭉 눌렀다가 빼기. 이따가 발 마사지 순서 다 끝나는데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거 시행을 다 못하겠어. 한두 개만 하고 자야지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만 꾹 눌렀다 빼고 꾹 눌렀다 빼고만 하셔도 여기 많은 혈자리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꾹 눌렀다가 뗐다가 꾹 눌렀다가 뗐다가 어디 내가 이 뿌리를 뽑아보겠다 하고 막 이 너가 부러지냐 내가 부러지냐 이러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압력으로 누르셔야 돼요. 용천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퍼져 있어요. 이제 뭐 하시냐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마사지 합니다. 항상 하다가 손이 뻑뻑하다 그러면 리필 하시면 돼요. 로션을. 뭐 하냐면 항상 붙어 있는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넣어요. 5손가락을 껴세요. 그렇죠. 끼세요. 끼는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을 마사지.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제품이 있어요. 이게 발가락 사이사이에다 끼고 주무시는 뭐 이런 쿠션, 뭐 플러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피로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요. 순환이 잘 됩니다. 넣어요. 넣어서 꾹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벌려지는 이렇게 끼고만 계셔도 돼요. 이렇게 끼고 잘하시네요, 두 분. 네. 자, 그 다음에는 딱 여기만 하셔야 돼요. 발등, 발뼈 사이를 엄지손가락 이용을 하는데 양손의 엄지를 이용해서요. 발끝에서 발가락 끝나는 지점까지만 내려오셔야 돼요. 발등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이렇게 접히는데 요런데 거기를 순환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발끝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5발가락을 다 해주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발가락에 있는 관절을 다 열어주는 거죠. 이거를 9번을 합니다. 발등에 발뼈 사이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외우셨어요? 첫 번째는 손등, 발등으로, 손바닥 사이에다 발 넣고, 두 번째는 손으로 훑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세 번째는 어디 먼저? 저기, 그죠? 그게, 이거, 복숭아뼈. 돌렸죠? 그 다음에 용천이었죠?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넣었죠? 그리고 이제 발가락 끝에서 여기 딱 마디 끝나는 지점까지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요. 발등에 있는 부분을 가는데 이제 발등만 하는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옆으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서 바깥으로. 여기에 동맥이 지나가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타고 올라가면 발등 쪽에 맥박 한번 잡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쿵쿵쿵 뛰어요. 엄지로 잡으면 어렵고요. 두세 번째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요거와 요거 사이를 타고 하면 요쯤에 있을 거예요. 느껴지시죠? 네. 나중에 심혈관 검사나 이런 거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맥박이 잘 뛰어야 정말 말초까지 순환이 간 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발화병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풀어주는 느낌인데 이렇게 안쪽에서 그렇죠.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어주는 겁니다. 쫙. 이거를 이제 9번 문질러 주시면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발등에서 위쪽으로 발목으로 쓸어 올릴 건데 이번엔 갈퀴를 만드세요. 손으로 갈퀴를 만들어서 아까는 이렇게 옆으로 흩어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갈퀴를 가지고 발등 손 4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죠. 발등만 딱 하셔야 돼요. 발등만. 발등을 쭉쭉 9번 정도 쓸어 올리세요. 쭉 쓸어 올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복숭아뼈 마사지. 큰 원으로. 발바닥 옆에를 훑고 복숭아뼈 했고 용천 눌렀고 그 다음에 발가락 발등을 옆으로 했고 위로 갈퀴를 올린 다음에 다시
네, 복숭아뼈. 나중에 혈액순환, 몸이 많이 부으면요, 복숭아뼈가 두툼해져요. 그리고 발이 굳을수록 여기가 딱딱해지거든요. 여기가 부드러워야 돼요. 여기 복숭아뼈 주변이. 복숭아뼈를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일단은 우리 선생님처럼 편하게 쓸어 올리세요. 편하게. 자유자재로 쭉 쓸어 올리시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앉아서 하시는데요. 나중에 림프 마사지까지 고려하시면 누워서 하늘 보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붓기가 잘 빨리고 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쓸어 올린다. 쓸어 올려주십시오. 쭉.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중간 원을 그리면서 쓸어 올린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뒤, 그러니까 여기 종아리 있죠. 종아리를, 그렇죠. 선생님 저 돌리세요. 돌리면서 올라가세요. 돌리면서. 근데 주로 우리가 마사지는 여기 요 정강이 쪽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뼈가 주로 있고 뒤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 사이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거기를 근육을 통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중간 원을 그리면서 방향이 무릎에서 발이 아니라 발꿈치에서 무릎으로.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야 돼.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면서 쓸어 올리셨어요. 돌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는 근육을 좀 뜯어줄 건데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근육을 뜯어줄 거예요. 뒷근육을 뜯으세요. 이렇게 뜯으세요. 옆으로. 그렇죠. 찢으세요. 근육이 너무 땅땅하게 뭉쳐버리면 얘가 이렇게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선생님들 중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풀어주셔야 돼. 근육 풀면서 혈액순환을 잘 보내줘야 돼. 그쵸? 뜯으세요. 닭다리 잡고 뜯듯이 빡! 옆으로. 너무 괴롭히지는 말고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뜯어주세요. 옆으로. 예. 선생님, 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을 돌리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무릎 둘레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압력을 잘 받아서 그래요. 무릎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무릎을.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 관절염. 이걸 많이 쓰면은 나오고 퇴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뼈와 뼈 사이의 관절 이런 부분들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풀어줘야 돼요. 무릎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무릎에 원을 그려주십니다. 속도는 천천히가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막 하고 났는데 막 시뻘겋다 이러면 조금 약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사지가 되게 잘하는 고수의 특징이 있어요. 강도가 적당하고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걸 잘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셨죠. 그 다음에 앞에만 돌리지 않고 뒤. 우리 오금이라고 하는 데 있죠. 오금이요. 굉장히 많은 혈자리.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거기를 눌러주면은 성장판이 자극이 되는 게 오금이에요. 그래서 오금을 3개의 커다란 혈자리가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서 오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너무 부었을 때 이거 순서를 다 못해. 2개만 고르면 용천하고 오금이에요. 용천. 그 다음에 오금. 오금을 1분이라도 이렇게 마사지를 막 돌려주시고 주무시면 훨씬 더 붓기가 가라앉아요. 순환이 잘 돼요. 여기에 림프절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뭉치지 않게 이 뒤쪽이죠. 네, 선생님 뒤쪽으로 이렇게 꾹꾹꾹 돌려서 힘을 주셔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발목에서 무릎까지 갈퀴 모양으로 올라가세요. 갈퀴로. 쭉. 네, 해서 주로 이제 뒤꿈치가 뒤쪽, 그러니까 뒤꿈치가 아니라 뒷 근육들, 이 가자미 근육 이런 종아리 근육 있죠. 여기가 이렇게 갈켜지듯이 쓸어 올리시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던 동작 있죠. 다시 손에 크림을 조금 더덕더덕 붙이세요. 그냥 많이 이렇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덕지덕지 하신 다음에 양손을 가지고 발을 훑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이름 붙여서 홍길동 발 이러면서 내 봐라. 웃기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좋아요. 좀 너무 민망하시면 속으로라도 발을 보면서 어때요? 70평생, 50평생 걸어온 내 발 치고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오늘 깜짝 놀랐는데 두 분은 저보다 더 발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쭉 눌러주면 이게 이제 끝나는데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30분 이상이 걸리지. 혼자 하시면 10분이면 끝날 건데 잘 보시면 마사지가 어디서 끝났죠? 어디 지점에서? 발에서 무릎이에요. 모든 마사지는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마사지 효과보다는 다른 이제 흥분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이 자극이 돼서요. 혹시 어디 마사지 하러 가셨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간혹 전신의 근육 때문에 풀어줘서 허벅다리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무릎 위로 마사지가 올라가면은 좀 잘 보세요. 얼굴을 잘 보세요. 이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보통은 무릎 위로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끝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막 덥다고 하셨고 저희가 말하니까 30분인데 혼자 하시면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댁에 계신 가족분들하고 서로 어렵지 않거든요.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싸웠다가도요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싸우면 이제 발에다 복수하는 거죠. 상대방의 발에. 해서 반대편 한번 그럼 좀 해보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반대편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셔야 돼. 사실 여기 요거죠. 요거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도구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훑어주고 정말 제가 요거 공부할 때 이거에 되게 민하신 분들은 그 이런 신체 부위 어딘가 누르면은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연관이 돼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갑상선 위치가 조금 아파하시고요. 위가 그렇고요. 뭐 콩팥이 그렇고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그 아주 그냥 민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처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시고 전체로 손등 발등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이용해서 발등 손등을 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엄지를 이용해서 여기 옆에 여기가 척추예요. 척추 이런데 뼈예요. 여기를 같이 안쪽 라인, 바깥쪽 라인. 여기가 신발을 신을 때 제일 이렇게 닿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신발에 딱 밀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쓸어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에 고인. 내가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노바스크 약이 여기가 많이 정체가 돼요.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요. 혈액순환을 혈관을 넓혀주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제 발에서 밑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고여서 이거 좀 부어요. 붓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복숭아뼈를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용천이죠. 용천을 꾹 눌렀다가 떼셨다가 꾹 누르셨다가 떼셨다가 이걸 4번인데 지그시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그냥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쭉 눌렀다가 떼셨다가 또 혹시 되게 무슨 지압볼 같은 거 있으시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굴려주셔도 되게 좋아요. 용천 부위에 놓고 쭉 눌렀다가 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 사이에 끼는 거죠. 손가락 이렇게 끼고 벌려주는 거죠.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힘 줬다. 그리고 내가 내 발가락도 이렇게 힘 줘보면 쭉 눌렀다가 해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딱 발가락 뼈 엄지발가락에서 발등으로 올라오는 딱 그 부분까지만 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뇌 부분이에요. 머리 쪽이에요. 이 발 한의에서 보시면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맑아지실 거예요. 쭉쭉 발가락만 발등 시작하기 전까지 쭉쭉쭉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발등을 흩어주시는 거죠. 흩어서
흩어서 흩어서 여기에 동맥이 지나가요. 족배동맥이에요. 족배동맥. 족배동맥. 여기를 이렇게 가끔씩 가끔씩 한번 이렇게 맥 짚어 보세요. 여기가 콸콸콸 잘 뛰는지 힘있게 잘 뛰는지. 그래서 맥은 항상 엄지손가락으로 재면 안 돼요. 같이 막 내 거랑 박동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까지 해서 이렇게 재면 여기까지도 맥박이 쾅쾅쾅 잘 뛰면 혈액순환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발등을 이렇게 그 족배 동맥 부분을 이렇게 흩트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갈퀴를 만들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갈퀴를 만들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발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발바닥. 족저근막염 우리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발바닥을 쫙 당겨서 해주는 이 심줄이 이제 많이 자극돼서 그러는데 이거 약도 없어요. 사실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냐, 얘가 유연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유연해질 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극이죠. 이렇게 발등도 괜찮지만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고, 손이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긁어주시고요. 얘가 사실은 여기가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잘 유지가 돼야지 발이 편한 거라서 여기를 아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 되게 시원해요. 이거는 당해봐야지 시원한 거를 더 잘 느껴요. 그렇죠? 아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누군가 여기를 이렇게 여기 되게 시원해요. 그게 저희 딸이 이걸 알아요. 아치를 눌러주면 시원하다는 걸. 아치가 내려가면 평발이잖아요. 그래서 아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발등을 긁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복숭아뼈를 돌려주십니다. 복숭아뼈를 이렇게 박자 타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뿡 리듬 타듯이 쭉. 네, 이게 이 몸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도르래처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쭉. 이게 병이 짙어질수록 몸이 굳어요. 굳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자꾸 유연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낙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쓸어 올려 보세요. 쭉. 그래서 보면요, 로션은 리필을 잘해서요, 오일이 되게, 선생님 두 분은 건강하시고 젊고 이 균형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일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일은 안 닦아내셔도 돼요. 그냥 오일 자체가 마사지여서 그냥 탁탁탁 흡수가 잘 되게 해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는 돌려주세요. 이건 이제 근육을 흩으셔야 돼요. 뒷근육을 흩어서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을 열어야 돼요. 돌리세요. 돌. 예, 이 다리 정강이를 많이 할수록 멍들 수 있고요. 뒤로 가요. 근육을 돌리고 원을 돌리면서 마찬가지로 방향은 발꿈치에서 무릎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세요. 돌리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찢으세요. 당겨요. 흩으세요. 흩으시면서 혈관 열어주셔야 돼요. 흩고. 거기 보면요, 신경도 지나가요. 신경, 혈관, 또 근육의 그 막이 막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압력을 좀 분산. 그죠? 선생님 네, 타고나셨네요, 지금. 네, 저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무릎 돌려주세요. 앞쪽에 무릎.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관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활액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관절염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네, 거기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무릎 이런 사이를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앞에만 돌리면 뒤가 서운하죠. 뒤에 오금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굵은 혈자리 3개 지나가요.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엄청 붓는 거예요. 나중에 다 다 이게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러면 용천과 여기만 잘 돌리고 주무셔도 붓기가 빠지고요. 그때는 이제 누워서 하시면 더 좋아요. 누워서 하늘 보고 발 용천 누르고 이 오금 부위를 마사지하고만 주무셔도 붓기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뒤에를 돌리셨으면 이제는 이제 마무리인데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쭉 부드럽게 쭉. 그렇죠. 방향은 원의 1방향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가면 떼고.
내렸다 올라가면 떼야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걸 보내주면 노폐물 올렸다가 노폐물 발끝 다시 올렸다 발끝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났네요. 마무리로 이제 손에다가 로션 이렇게, 로션이 있으면 괜찮아요. 남아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를요, 이제 정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얘가 따뜻하거든요. 온기가 가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같이. 이런 식으로 싹싹 올라가면 이게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추울 때 어디 바깥에 계실 때는 어디 뭐 산행을 갔거나 뭐 이렇게 발이 되게 시려울 때 있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냥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이제 다 하신 건데 여기 있죠. 여기 아킬레스건. 여기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게 시원해져요. 여기 하고 여기 아치형 여기 두 개만 눌러주셔도 시원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맛을 다 하신 다음에 아치, 아킬레스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 땡기실 거예요. 그럼 물 한 잔 딱 드시고 물이어야 돼요. 뭐 음료수 이러면은 찝찝해지고요. 물 같은 거다. 물도 찬물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거나 혹시 따뜻한 거면 더 좋고요. 그래서 드신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소변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시고 편하게 릴렉스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 10분이면 다 하실 수 있겠죠?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안 하면요. 그냥 막 이제 주물르는데 사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두서 있게 잘게 쪼개시면 돼요. 발등 쪼개고 발끝 쪼개고 복숭아뼈 꼭 빼놓지 않으시고 방향은 항상 발끝에서 발꿈치에서 무릎까지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시고요. 내가 진짜 붓기까지 빼겠다 그러면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서해부 여기에 림프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네, 여기를 이렇게 쳐주시거나 근데 너무 세게 안 하셔도 여기는 살살살 쳐도 얘가 자극이 되고요. 오히려 막 세면 다친대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림프절 어디 많냐? 배에 많아요. 배는 돌려주시면 돼요. 배 돌려주실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하면 변이 잘 나가고요. 만들어져서 내가 설사다, 장 트러블이 있다면 거꾸로 이러면 안정돼요. 시계 방향이 변을 잘 보는 방향이에요. 변비 있을 때 무조건 문지르지 마시고 시계 방향. 설사는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 지금 서해부 쳐줬죠. 복부 올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림프절이 여기로 가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쓱 올려주시고 팔도요. 요 손끝에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땜이실 때 마사지 할 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럼 노폐물 끼는 거고요. 여기 보내주세요. 보내고 여기 팔뚝 부종도 사라져요. 여기 이렇게 촉촉 만져주고 여기 진짜 많아요. 여기는 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더 좋은 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루에. 예. 재밌잖아요. 배우자분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뭐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알았. 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실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훑어주고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가면 끝.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살살 와서 여기 이렇게 탁탁탁 쳐주고 이렇게 나면 이러면 이제 림프까지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좀 시원하세요? 예.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좀 불편하셨을 텐데 잘 기억했다가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구랑 하신다고요? 가족과 그렇죠. 함께 남편분 아내분하고 하시도록 제가 안내 그 순서지를 드렸으니까 이용을 해주시고요.